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중단에 이어서 야당 최고위원 고발이라는 두 번째 강수를 꺼낸 건데요. 정치권 바장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장경태 의원 네.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고발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인데 그 네. 대상이 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만큼 뭐 장경태 의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좀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뭐 예. 그 표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다른 발언들을 다 제치고 예. 장경태 의원의 이 의혹 제기라고 할까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지금까지 이제 제기됐었던 대통령실을 향했던 모든 의혹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약한 골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다른 사안들보다는 이게 조금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편하다, 혹은 뭐 입증이 좀 쉽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 있는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조명 발언이 국익을 침해한다 이런 사유를 들었는데 네. 국익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좀 다소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국익을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 그 아동과의 이제 뭐 만남을 기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뭐 이게 넓게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어려운 그 캄보디아 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예. 대통령의 이제 주의식 행보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국익의 무게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굳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못 짚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뭐 대선 때로 돌아가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대국민 공식 약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임무에만 이제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바깥 행보, 그러니까 외부 행보를 좀 자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약속이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토 그 순방에 동행할 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이제 공식 행보에만 이제 동참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 그 동남아 순방 같은 경우는 유독 김건희 여사의 이제 단독 행보가 많았었고요. 예. 뭐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소년하고 만났던 그 행사라든지 뭐 병원에 방문했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영부인들과의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별도로 기획했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에서도 좀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돼야 이게 좀 건강한 토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계속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사진 자체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빈곤 포르노 논쟁으로 갔다가 예. 그 다음에는 조명 논쟁으로 더 멀리 가버렸거든요. 이게 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장경태 의원은 일단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빈곤 포르노 발언과는 별개로 이제 조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런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거고, 사실 장 의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은 일각에서는 좀 정치인으로서 언어로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 조명 논란보다는 빈곤 포르노 논쟁 쪽이 그나마 좀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논쟁이었다고 봐요.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는 게 예. 원래적인 의미, 빈곤 포르노라는 원래적인 의미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부각시키거나 마치 이제 시혜적으로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예. 영부인의 이번 활동이 거기에 그 개념에 이제 부합하는 거냐 여부는 정치적으로 한번 논쟁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지금 조명 논쟁으로 가버리면서 뭐 장경태 의원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조명을 사용했느냐 여부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부인의 행보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홍보 혹은 마케팅을 위해서 이 소년을 동원한 쪽에 이제 가까우냐, 아니면 실제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대통령실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 어떤 그 홍보 능력을 이용한 쪽에 좀 더 가까우냐,
이거는 오히려 해볼 만한 논쟁이다. 그게 차라리 조금 더 건강한 논쟁이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MBC와의 설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 출근길 네. 문답을 지금 중단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C 기자와의 이제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을 좀 중단할 정도로 언론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네. 고발 대상 1호가 MBC가 아니라 이제 장경태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출근길 그 기자회견을 이제 멈춘 것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번 행보 사진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언론관 혹은 이제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 혹은 보여주고 싶은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어저께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대통령의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칠주기 추모식을 참석하는 것, 추모 행사를 하는 문제였는데 거기도 비공개로 행사가 진행이 돼서 예. 기자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고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제 배포하는 방식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걸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소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부분도 있고 또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야당이 지적하는 공격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벽을 세워서 이제 대통령과 기자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차단된 셈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명분이 하나 사라지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좀 얻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 미국에 있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처럼 대통령과 기자들의 거리가 가깝고 기자들이 거리낌 없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질문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발전을 시켰어야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 뭐 사안에 대해서도 이 MBC 기자의 소위 말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여권 인사들의 이제 비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뭐 도어 스태핑이 탄생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빌려왔던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CNN 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적으로 설전을 벌인다든지 예. 뭐 그 과정에서 마이크를 뺏기기도 하고요. 뭐 혹은 뭐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의 적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폭스뉴스의 기자와 기자회견 때마다 사실상 다투는 방식의 기자회견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도 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의 마약 논란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감히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결국 형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그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는 문제가 기자들과의 접촉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기를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를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의 소통을 고민해 본다고는 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 언론의 적대적인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가 돼 왔던 상황이고 어쨌든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MBC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좀 관심이더라고요. 어떻게 봉합을 하는 게 좀 좋겠습니까? 그 지난 주말에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한테 요청했던 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더라고요. 예. MBC 해당 기자를 이제 다른 기자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MBC에 대해서 이제 출입 권한을 일시 정지를 시킨다든지 예. 뭐 이런 방식을 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출입 기자단에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인즉슨 출입 기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거는 홍보수석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MBC를 출입 기자단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는 사실상 MBC를 취재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라서 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쨌든 대치 전선이 이어지게 될 거라 홍보수석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기자단의 또 대응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어떻게 재조정이 될 건지 그걸 좀 이제 점쳐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은 무언가는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기다려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자정, 오늘 밤 0시에 그러니까 내일 0시죠. 김만배 씨가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출소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어서요. 네. 김만배 씨의 입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좀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재판과 다른 방식의 발언을 김만배 씨가 직접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자정을 기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면 그 입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재판에서 기존 입장과 다른 그 발언들을 할 때, 증언들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내가 김만배한테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재판상으로 보면은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일종의 이제 전원 증거가 되는 건데 전원 증거가 직접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는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에 이제 풀려나게 되면 실제로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풀려난 뒤에 했었던 것처럼 예. 기존의 입장과 바뀐 발언을 해줄 것이냐.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 1호의 주인은 나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를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 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은 김만배한테서 듣기로는 그게 당시 성남시장 측 성남시장실 쪽의 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세금 떼고 나면 428억 정도가 된다라고 예. 하는 거를 뒷받침을 해줄지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또 결정될 거라서 예.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스모킹건은 어쩌면 김만배 씨의 입일 수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가 이거 녹취를 준비했는데 일단 지금 듣고 올게요.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무리 그 야당의 당대표라도 제가 있으면 그 덮을 수 없다라는 표현만큼 센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런 질문이 쏟아졌고 전현직 장관들의 입장을 지금 저희가 들은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인데 전임 장관은 이 임무에 소홀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원칙대로만 따지면 두 분 다 이 사건의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박범계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게 원래는 맞지는 않는 건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 정치인들의 언어에 조금 더 이제 가까워 보이고요. 예.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들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미 또 재판에 넘어간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다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당한 외풍이 있다면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 정도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겠죠. 근데 지금 한 1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수사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라 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서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뭐 김만배 일당들과의 관계 거기서 이제 이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장관이 바뀌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실을 둘러싼 의혹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이 또 옮겨지는 거 이런 걸 지켜보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의 초점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 이게 결국 이제 증언에 기반하는 이런 식의 뇌물 수사라는 거는 장관이 누구냐
혹은 총장,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 양쪽 장관들의 입장도 결국 정치적 언어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좀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갈게요. 네. 이제 당내 반발도 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약간의 좀 결이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뭐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혹은 뭐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단일 대우 움직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민주당 대변인도 전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직무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 민주당의 당원 당규 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당원 80조 그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던 그 당원이에요. 이거에 따르면 기소가 되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수사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 당직을 정지시키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도 연결될 수가 있냐면 지금은 정진상이나 김용의 이 당직 정지와 관련된 문제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당하게 되거나 뭐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당대표의 직무도 정지해야 되느냐 예. 이런 논란이 결국 잠재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처음에는 김용정지상이라는 약한 고리를 시작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까지도 이제 몰아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기반을 만드는 단계가 아닐까 예. 뭐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참 많아서요. 이 정치 원로의 쓴소리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행사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배하는 게 이제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 대도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뭐 이런 좌우명이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여야를 고루 경험한 김덕용 김영삼 평화센터 이사장이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 말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옹색한 사태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을 방패 사무이로 삼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는데도 나는 그런 사람 잘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 등이 판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볼 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걸었던 대도무문의 큰 걸음걸이가 세상스럽고 위대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쏟아낸 정치 원로의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김동영 전 의원만 하더라도 이제 상도동계의 좌장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무문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모토를 가져온 건데 대도무문이라는 게 큰 길을 걸어가면 굳이 이제 하나하나의 작은 문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선 굵은 정치를 하자라는 의미로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영 이사장도 지적을 했지만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MBC 기자가 뭐 슬리퍼를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이런 어떤 자잘한 이슈들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혹은 대통령이 기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 혹은 이제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피하는 듯한 태도들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선 굵은 정치를 했던 큰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자잘한 정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동영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가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혹은 미래를 위한 더 중요한 이슈들을 위한 이 움직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본질에만 집중해라. 정치 언론가 이런 촌철살인을 그렇습니다. 남겼다는 거를 정치권이 좀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